안녕하세요. LG 다문화학교 모리캠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한국의 식물 문화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건데요. 저는 이 한국의 식물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줄 이가원입니다. 자, 이런 순서대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한국의 국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한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나무나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무들, 그리고 한국을 좀 상징할 만한 나무들은 무엇이 있는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념일과 꽃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 부분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에서는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식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역사 속 이야기 속에서 식물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을 상징하는 꽃은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한국의 국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다라고 했어요. 자, 국화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우리 꽃 이름 중에도 국화라는 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국화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노란색, 하얀색 그 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나라를 떠올렸을 때 이 꽃이 이 한국 또는 여러분 다른 나라를 대표하는 꽃이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꽃을 우리는 국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몇 가지 꽃을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한국을 상징하는 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골라볼까요? 네, 너무 쉽다고요? 네, 이것이 한국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알고 있어요? 네,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이 꽃의 이름은 무궁화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꽃 무궁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한국의 꽃이 무궁화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도 아마 많이 봤을 거고요. 선생님한테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꽃 무궁화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언제부터 한국의 꽃이 되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볼까요? 자, 먼저 무궁화는 한국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화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제목이 꽃의 이름이 무궁화예요. 여러분 무궁하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굉장히 무궁무진해라든가 무궁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 무궁하다라는 말은 굉장히 영원하다, 끝이 없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역시 그 한국의 꽃인 무궁화도 그 의미가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궁화의 꽃말은 영원함과 끈기를 나타낸다고 해요. 무궁화를 잘 보면 꽃이 피었다가 지지만 또 다시 피고, 이거 피고 지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 있거든요.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제가 써놓은 부분에도 나오는데 어디에서나 좀 잘 자라는 꽃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어떤 사람에 비유한다면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 자기의 어떤 의지를 꺾지 않는 것들과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의 무궁화의 꽃말은 영원함과 끈기이고 이러한 뜻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예전부터 무궁화를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자, 역사적인 기록을 찾아보면 고조선, 여러분 한국의 첫 번째 나라 고조선을 아시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군이 세운 나라예요. 맞아요. 고조선 이전부터 하늘나라의 꽃으로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시대에는 스스로를 무궁화의 나라라고 지칭하면서 다른 나라에 편지를 보낸 기록도 있다라고 해요. 이 무궁화의 나라는 이제 근화향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예전부터 한국 사람들은 무궁화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국의 국가, 애국가이죠. 애국가의 가사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이 부분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좀 따라서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부분이 나올 정도로 애국가에도 이 꽃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무궁화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광복 이후에는 드디어 나라의 꽃으로 지정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꽃이 무궁화가 되었다라고 해요. 자, 여러분 이때까지 무궁화가 한국의 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언제부터 이렇게 한국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자,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 무궁화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고 알고 있고 누가 물어보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 좀 자신 있는 문화에 대해서 자신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자, 다음으로는 무궁화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 제가 적었는데요. 이런 내용까지 다 세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무궁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김에 식물학적으로는 어떻게 분류하나? 뭐 학명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써놨어요. 한번 이렇게 보고 무궁화는 속시식물이구나.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웠죠? 네, 거시식물, 속시식물 이렇게 있는데 무궁화는 속시식물에 해당되는 식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떡잎, 이제 쌍떡잎 식물이고요. 이런 이제 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궁화는 한국에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꼭 어떤 특정한 곳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 여기저기에서 무궁화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꽃을 우리가 좀 한국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꽃으로 정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어떤 특정한 곳에만 가야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무궁화를 우리나라의 대표 꽃으로 정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무궁화의 특징은 7월 초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매일 꽃이 핀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여기 제가 작은 글씨로 써놨는데 한 그루에 2,000송이에서 3,000여 송이나 핀대요. 어마어마하죠. 꽃이 굉장히 많이 열리는 꽃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무궁화는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심는다. 보통 그러면 식물은 자기가 자라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면 잘 자라지 못하고 시들어지거나 좀 죽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무궁화는 굉장히 잘 자라고 공해가 있는 곳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꽃말처럼 굉장히 강하고 끈기가 있으면서 영원한 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족의 한국인들의 근면과 끈기를 잘 나타내는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사진들은 여러 종류의 무궁화에 대한 사진들인데요. 여러분이 많이 봤던 무궁화는 어떤 종류였어요? 자, 그 무궁화가 몇 가지 종류나 있지?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사진에도 보면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러면 무궁화는 도대체 몇 가지 종류의 어떤 모양들이 있는 거야? 좀 궁금할 것 같아서 이제 그 무궁화의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궁화는 이제 우리 한국 안에 고유 품종을 포함해서 거의 250여 종의 무궁화가 있다고 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네, 무궁화는 이렇게 종류가 많고요. 나누는 기준들이 있는데 뭐 대부분은 그 꽃잎의 색깔을 가지고 명칭을 나눈다고 해요. 분류해서 명칭을 붙인다고 해요. 크게는 여기 배달개라고 하는 것과 단심개라고 하는 거, 아사달개라는 이 세 가지로 꽃잎색을 가지고 분류하는데요. 배달개라는 것은 이 중심 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나머지 꽃들을 보면 이렇게 솟아나온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좀 막대기같이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없고 그냥 완전히 하얀색 꽃을 배달개의 무궁화라고 말해요. 그리고 단심개는 중심부에 있는 이제 단심이 있는데 그 꽃의 색깔에 따라서 하얀색인지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에 따라서 명칭을 붙인다라고 하고요. 아사달개는 중심부에 단심이 있으면서 백색 꽃잎에 이렇게 붉은 무늬가 굉장히 진하게 되어 있는 꽃을 아사달개의 무궁화라고 해요. 자, 이 내용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뒤에 나오는 그런 꽃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이름을 써놨어요. 지금 단신계 중에서도 백담신계는 여러분 백은 하얀색을 의미하죠. 그래서 백단신계가 있고 하얀색, 홍단신계 빨간색 빛을 띠는 부분이 있고요. 자단신계, 청단신계 이렇게 색깔을 가지고 분류를 하고 배달계와 아살달계 이렇게 큰
양식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요 사이에서 이제 조금 차이가 있으면 더 많은 분류를 세분화해서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국화인 무궁화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무궁화의 의미와 종류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러면 무궁화가 그냥 꽃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럼 무궁화를 우리는 어떻게 활용해 왔지? 라는 것들을 주변에서 좀 찾아봤어요. 무궁화를 어디에 활용하고 있나? 어디서 많이 봤던 표정이에요. 이제 우리가 뉴스나 이렇게 대통령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 이런 이제 문양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요거는 대통령 표장이고요. 국회의원들이 달고 있는 배지 모양도 보면 이 부분이 무궁화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법원 마크에 있는 이 꽃 모양도 무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궁화 모양은 국가 상징에 사용되기도 하고 배지나 훈장, 상장 같은 데에서도 사용을 해요. 혹시 여러분이 학교에서 받은 상장에 이런 무궁화 모양 없었나요? 자,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 받은 상장 꺼내보고 무궁화 모양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거는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궁화 모양이 있는 상장도 있고 없는 상장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옛날 기록을 좀 살펴보면요. 신라시대에 화랑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죠. 그 사람들이 머리에 꽃을 꽂았을 때 그 꽃도 무궁화 꽃이라고 하고요. 조선시대에 여러분이 이제 과거 시험을 봐서 1등한 사람, 장원급제 했다라고 하죠. 그 장원급제 한 사람들이 머리에 꽃을 꽂고 동네를 이렇게 다니면서 굉장히 축하를 받게 되는데 그때 머리에 꽂은 꽃도 이 무궁화였다라고 해요. 여기까지 살펴보니까 이 무궁화가 국화로 정해지기 전에도 한국 사람들은 무궁화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여러 곳에 잘 활용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나온 자료들은 제가 여기 아래 조그맣게 출처를 표시해 놨으니까 더 궁금한 친구들은 더 자세하게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네, 맞아요. 옛날에 결혼할 때 입었던 화롯인데요. 여기를 잘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꽃들이 막 수놓아져 있는데 이 꽃들도 무궁화 문양이라고 해요. 아까 무궁화가 한 나무에 굉장히 여러 송이가 매달려 있다라고 많이 열린다라고 얘기를 했죠. 많이 열린다는 거는 그만큼 좀 풍성하고 좀 넉넉하고 좀 복스러운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홀리 때 이런 입는 화롯에다가 무궁화를 수놓은 것은 아이를 많이 낳는 것. 옛날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하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풍요로운 것, 뭔가 넉넉하고 많은 것. 우리가 풍년이 들어야 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고 무엇이든지 모자란 것보다는 넉넉한 것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렇게 무궁화 문양을 수놓아서 입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무궁화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나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한국은 국목이 없나? 아까 국화가 있었으니까 나라를 대표하는 나무는 없을까? 궁금한데 우리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소나무 아니야? 대나무 아니야?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한국의 나무야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라고 해요. 그 대신에 우리 민족 문화 상징이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어떤 공간이나 시간을 초월해서 굉장히 이제 여러 시간을 거치는 동안 공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 배경에서 한국을 대표할 만한 것들을 한 100가지 정도 뽑아서 문화 상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안에 이제 소나무가 포함이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 소나무 많이 본 적 있죠? 우리 어떤 시나 이런 옛날 수필 같은 데에서도 소나무가 자주 등장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소나무는 어떤 이미지였어요? 네, 그렇죠. 사시사철 푸르고 변하지 않고 굉장히 강한 이미지가 있어요. 소나무는 한국에 굉장히 넓게 여기저기 넓게 분포하고 있고 숫자도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좀 건조하거나 좀 땅이 비옥하지 않아도 좋은 땅 아니어도 굉장히 잘 견뎌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무궁화랑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눈비를 맞아도 금방 죽지 않는 그런 강함 때문에 이제 높은 절개와 굳은 의지를 상징하기 때문에 문학 작품에서도 이런 비유로 많이 상징되고 있고 이런 이미지를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 소나무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그
그 외에도 여기 그림을 제가 놔뒀는데요. 뭐 가을이 되면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은행나무 길이 이렇게 멋지게 펼쳐져 있네요. 그리고 대나무는 굉장히 강하고 좀 변하지 않는 어떤 지조를 나타낸다. 이렇게 여러분들 많은 그 설명들을 좀 들었을 거예요. 공부하면서 뭐 이런 이미지들을 가진 나무들이 한국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나무들인 것 같아요. 아직 한국의 대표적인 나무는 없지만 앞으로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나무가 지정된다면 이런 나무들 중에서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의 기념일과 꽃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여기 그림과 사진 보니까 이거 무슨 날이다라고 생각이 나요? 네, 그렇죠. 지금 어버이날이나 스승의 날 같은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이로 만들기도 하고 직접 꽃을 갖다가 이제 드리기도 하고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이렇게 가슴에 달아드리는 그런 행동을 해요. 이거는 뭘까요? 굉장히 이제 부모님에 대한 감사, 선생님에 대한 감사를 꽃을 주면서 표현하는 것이었죠. 자, 이렇게 카네이션은 이제 감사와 고마움을 표시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꽃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이나 스승의 날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길거리에 이런 꽃이 카네이션 많이 파는 걸 볼 수 있었을 것이고요. 또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서는 꽃과 관련된 이런 기념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기념일이라고 하면 꼭 나라에서 정한 날뿐만 아니라 무언가 기억해야 되는 날들을 다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졸업을 하거나 입학을 할 때 우리가 빠지지 않는 게 이런 예쁜 꽃다발이죠. 이때 꽃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예쁜 꽃을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결혼할 때 여기 신랑 신부가 있는데 신부가 예쁜 부케를 손에 들고 있어요. 이거는 신부의 아름다움과 어울려서 결혼식 내내 굉장히 아름답게 신부를 더 빛내주기도 하고요. 나중에 결혼식이 끝나면 이 부케를 던지면서 그 다음에 결혼할 사람에게 이 부케를 다시 준다라는 그런 풍습도 있죠. 자, 그리고 좀 즐거운 날에도 꽃이 있지만 좀 슬픈 날에도 꽃이 있죠. 장례식 같은 데 가면 아까 말했던 이제 하얀색 국화가 있어요. 장례식에서는 국화를 가지고 국화를 전해주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추모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자, 앞에서 제가 카네이션은 굉장히 감사를 표하는 꽃이라고 했는데 이게 또 나라마다 좀 달라요. 다른 나라,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그 하얀 카네이션은 장례식에 쓴다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카네이션을 부모님한테 드릴 때 하얀색은 드리지 않아요. 빨간색 카네이션을 드리고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는 하얀색 카네이션을 드린다고 하니까 아마 이 색깔과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난 화분인데요. 여러분 아마 이제 뭔가 가게를 처음 열었거나 회사를 처음 만들었거나 무언가 좀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이런 난 화분을 선물하는 경우를 많이 봤을 거예요. 난 화분을 선물하는 이유는 꽃처럼 금방 지지 않고 수명이 길기 때문에 이 나무를 준 사람을 오래 기억할 수 있어서 축하하는 의미로 이 화분을 많이 준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기념일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고요. 뒷부분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부분과 설화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천연기념물은 여러분이 그냥 단어만 봐도 뭔가 기념할 만한 좀 굉장히 많지 않아서 이렇게 정해서 보호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산림청에서 이 자료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천연기념물 1호가 이제 이 대구 도동에 있는 칡백나무 숲이라고 해요. 이 숲을 이렇게 지정했는데요. 이 칡백나무 숲은 굉장히 학술적인 가치가 높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 부분을 알리고 잘 보호하기 위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외에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런 식물들이나 숲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몇 가지만 제가 적었어요. 그래서 동백나무 숲이나 이런 소나무, 전나무, 느릅나무 등 여러 나무들이 숲을 이룬 이런 숲들이 있고요. 또 굉장히 오래된 200살 정도 산 오래된 소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도 했어요. 자, 이 부분 여러분 배우면서 좀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어떤 식물이나 나무들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고요. 이 나무는 나이가 몇 살이지? 언제부터 여기 있었지? 하는 좀 상상을 하면서 보면 조금 더 주변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설화 속에 나오는 숲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자, 여기서 고른 두 가지는 성씨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국에 여러분이 와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성이 좀 몇 가지 있죠. 김씨도 많고 이씨도 많고 박씨도 많은데 이 이야기는 이제 경주 김씨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이거는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이라는 곳에서 이 경주 김씨가 시작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읽어보니까 여러분 내가 아는 이야기인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우리 설화 배울 때 설화는 쉽게 말해서 옛날 이야기죠. 옛날 이야기에 이제 성씨 시조 신화라고 해서 그러한 성씨가 어떻게 생겼지? 라는 부분을 설명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간략하게 보면 이제 우리 김씨 중에도 지역에 따라서 뭐 경주 김씨가 있고 뭐 무슨 김씨가 있고 김해 김씨가 있고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김씨의 그 본이 다르죠. 경주 김씨는 이제 김알지라는 사람이 태어난 경주의 계림 숲속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신라의 탈해왕이 이제 그 숲속에서 닭이 우는 소리가 막 나서 무슨 소리야 하고 이제 신하를 보냈더니 거기에 금빛으로 된 조그만 괴짝 나무 상자가 있었대요. 그리고 이게 나무에 걸려 있는데 흰 닭이 그 밑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상하다. 그 나무를 갖고 와봐라 하고 그 나무 상자를 열었더니 사내아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무 상자 안에 사내아이가 있다니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왕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를 잘 길렀더니 굉장히 자랄수록 총명하고 굉장히 머리도 좋고 뛰어난 인물이 되어서 이름을 알지라고 지었고요. 그 금괴 속에 상자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성을 김이라고 지었다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이 경주 김씨가 처음 생겼다라는 이야기고요. 좀 비슷한 이야기로 이제 박씨성 생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박혁것의 신화에도 이 성씨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장소가 있어요. 그 경주 경복시의 탑동에 있는 곳인데 탄광신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우물 옆에 하늘부터 그 우물 옆으로 굉장히 햇빛이 막 이렇게 강하게 비치고 옆에 흰 말 한 마리가 막 무릎을 꿇고 울고 있어요. 말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다니 너무 이상하잖아요. 가보니까 큰 알이 하나 있어요. 자, 한국의 신화에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것들이 많이 있죠. 신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특이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알에서 아이가 나와요. 태어난 것부터 굉장히 신기한데 이 태어난 아이가 굉장히 똑똑하고 나중에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라는 의미로 이제 이름이 혁거세라고 짓고 박만한 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을 박이라고 붙였다라고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신라의 시조이고 경주 박씨의 시조가 된 혁거세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이런 이제 숲속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화와 이런 숲과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한국의 식물, 특히 나무와 꽃과 숲을 중심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여기 이제 사진들 보면 꽃으로 이렇게 전을 부쳐 먹기도 하고요. 단오라는 그 절기에는 우리가 그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이런 풍습도 있어요. 이 꽃에 보면 개나리 하면 여러분 아마 봄에 피는 개나리 이렇게 생각이 날 텐데 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고 우리 생활 속에서 굉장히 관련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한국의 식물에 대해서 배우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고요. 한국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한국의 식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